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8만 5,540명으로 1주 전보다 18,000명, 2주 전보다 5만 3,000명 이상 줄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5일째 500명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방역당국은 이번 주나 다음 주 위중증 환자가 800명대까지 늘어나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모두 6천여 곳의 원스톱 진료기관을 운영하고 추석 당일에는 최소 700곳 이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소아, 분만, 추석 등 특수치료병상은 4,000개 이상 확보하고 있으며 추석 당일에도 2,300개 이상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독감 의심 환자가 3주 연속으로 증가하면서 올해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어린이와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형 달 탐사선 다누리의 연구원들이 지난 2019년 5개월째 연구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연구 수당 지급과 안정적인 연구 토대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연구원들의 손에 들어줬지만 항 의원은 항소를 제기해서 2년 넘게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여름 폭염과 후로 배추와 무의 작황이 안 좋고 출하가 늦어져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태풍까지 겹쳐서 추석 명절 이후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수급 안정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태풍 흰남노로 현재까지 12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대본은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사망이 10명, 실종 2명, 부상 3명 등의 인명피해가 났다고 잠정 집계했습니다. 경북 포항 남구 인덕동에서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던 7명이 숨졌고 남구 오천읍에서도 차를 옮기러 갔던 60대 여성이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포항 남구 오천읍 도로에서 70대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주에서는 주택 토사 유입으로 80대 여성이 매몰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포항 장기면에서 1명이 실종됐고 울산에서는 음주 후 순환사고로 추정되는 실종이 1건 발생했습니다. 주택 침수가 8,300여 건, 상가 등 침수가 3,000여 건 등 사유시설 피해가 11,0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로 교량 등 공공시설 피해는 400여 건, 농작물 피해는 3,815헥타르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태풍 흰남노의 인명피해 가운데는 특히 포항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옮기러 갔다가 변을 당한 참사가 컸습니다. 안타깝게도 7명이 귀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지하 주차장 입구까지 가득 찬 흙탕물을 배수 펌프가 굉음을 내며 연신 퍼냅니다. 물이 빠지고 주차장 입구가 드러나자 119 구조대와 해병 수색대가 본격적인 수색에 나섭니다.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갔다가 물이 순식간에 들어차면서 빠져나오지 못한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그러니까 6일 아침입니다. 인근 하천이 범람하면서 이곳으로 흘러들었고 순식간에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실종 신고 13시간여 만에 30대 남성이 극적으로 구조됐고 1시간 뒤엔 50대 여성인 또 다른 생존자도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이어 발견된 실종자들 모두 기적 같은 생還소식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오열했고 주민들도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오전 6시 반쯤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고 있다는 관리사무소의 방송을 듣고 차를 이동하기 위해 가족들이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실종된 주민은 7명으로 알려졌지만 이보다 많은 실종자가 발견됐습니다. 바로 옆 다른 아파트에 침수된 지하 주차장에서도 주민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조대는 혹시 모를 추가 실종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하 주차장에 있는 모든 차량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차 내부에 갇혀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차를 다 문을 열고 확인을 해야지만이
완전한 그 작업이 종료될 수가 있습니다. 앞서 포항의 또 다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도 차를 빼러 나간 60대 여성이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포항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규모 참사가 났지만 고립됐던 주민 가운데 2명은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숨쉴 공간이 있는 천장에 설치된 배관에 매달린 채 13시간 넘게 사투를 벌였습니다. 박계환 기자입니다. 물이 가득 들어찬 지하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구조대 밧줄을 붙잡고 주차장을 빠져나옵니다. 실종 신고 13시간 만으로 39살 남성 전모 씨가 무사히 살아 돌아온 겁니다. 지친 표정에도 자신의 2발로 걸어 나오는 전 씨의 모습에 지켜보던 주민들은 환호를 보냈습니다. 안쪽으로 보니까 그 생존자분께서 혼자 이렇게 손을 흔들고 후레쉬 비추니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티로폴 같은 걸 하나를 몸에 지닌 채 그냥 이렇게 나오고 계세요. 1시간 반쯤 뒤 또다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실종됐던 51살 여성 김모 씨가 전 씨에 이어 침수된 지하주차장에서 구조됐습니다. 14시간 동안 물속에서 버텼던 만큼 저체온증이 왔지만 의식은 명료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상황이 찍힌 영상을 보면 무섭게 밀려 들어오는 물길에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2사람을 살린 건 천장에 설치된 배관이었습니다. 전 씨는 지하주차장 입구 근처에서 배관을 붙잡은 채 버텼고 김 씨는 아예 배관 위로 몸을 얹고 13시간 넘게 구조를 기다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은 지하주차장 천장에 움푹 파인 구조가 에어포켓 역할을 해 배관 위에서는 호흡할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거기 말고는 에어포켓이 있을 만한 공간이 없거든요. 천장이 평평한 구조 같으면은 그런 게 없을 건데 이 구조물처럼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뭐 차를 밟고 올라가거나 배관을 잡고 올라가거나 그렇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침수된 주차장에서 기적적으로 생還한 전 씨는 오직 가족들을 다시 보겠다는 일념으로 오랜 시간을 버텼다고 전했습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네,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빠져나가면서 퍼부은 엄청난 양의 비는 전해드린 인명피해뿐 아니라 큰 피해를 곳곳에 남겼습니다. 강물과 저수지가 넘치면서 경주에서는 저수지 뚝이 묻어져 내리는데 일부 주민들이 대피도 하지 못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저수지 둑을 덮었던 풀들은 온데간데 없고 시뻘건 흙이 드러났습니다. 둑 옆으로는 흙탕물이 세차게 넘쳐 흐릅니다. 태풍이 지나는 사이 경주 강동면에는 390mm 넘는 비가 집중됐고 버티지 못한 저수지 둑이 빗물과 함께 흘러내린 겁니다. 둑 아래에 살던 주민은 겨우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60년을 여기 살았는데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저수지가 갑자기 이렇게 뚝이 누렇게 돼서 누렇게 색깔이. 그래서 나 처음에 저게 뭔지 몰랐어요. 여기 이제 비가 하도 많이 오니까. 경주 건천읍에 있는 또 다른 저수지. 붕괴 위험이 있던 저수지 아래쪽을 흐르는 하천은 흙탕물이 마치 폭포수처럼 흘러내려갑니다. 바로 옆에 있는 도로 아래쪽은 강한 물살에 토사가 휩쓸려 내려가서 뻥 뚫렸습니다. 도로 위로 쏟아진 토사는 삽시간에 주택 마당을 덮쳤습니다. 주민들은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으로 대피 소식을 들었지만 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저어서 물이 넘쳤던 모양이라 순식간에 막 저 나가니까는 막 발디디가 떠내려갈래. 문자 볼력이도 없어요. 물이 순식간에 들어오는 그거 볼력이도 없어요. 저수지 위쪽으로는 산사태로 20번 국도가 막혔습니다. 쏟아진 토사에 차도 휩쓸려 저수지에 빠졌습니다. 새벽에 4시경에 경주에서 산에 넘어간다고 가다가 하니까 산에서 돌이 굴러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돌을 한 개 치우고 나니까 뭐 그때 산사태가 밀려 내려가 차는 뭐 못으로 들어가 버리고. 태풍 흰남노를 피하려고 경주와 포항, 또 울산과 경남 등에서 3,000명 가까운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큰 피해 없이 집으로 대부분 돌아갔지만 추석을 앞두고 찾아온 태풍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태풍 흰남노는 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경북 경주 양동마을의 담장이 파손하는 등 문화재 피해도 남겼습니다.
문화재청은 어제 오후 4시 현재 흰남노로 피해를 본 문화재를 14건으로 집계했습니다. 경주 양동마을에서는 양졸정의 우측 담장이 파손되고 가옥들 일부가 침수됐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경주 동천동 굴불사지의 석조 사면 불상도 주변 토사가 붕괴되며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불상 주변에는 부러진 나뭇가지와 건축물 자재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부근의 연등 구조물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신라시대의 왕성인 경주 월성은 남쪽 성벽 경사면 일부가 유실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어제보다 14,000명 적은 85,5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주 전과 비교하면 18,000여 명 감소했고 수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 7월 20일 이후 7주 만에 최저치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15명 감소한 521명으로 15일째 5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하루 사이 숨진 사람은 56명으로 9세 이하 어린이도 1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27,249명, 치명률은 0.11%입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85,197명, 해외 유입은 343명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모두 6천여 곳의 원스톱 진료기관을 운영하고 추석 당일에는 최소 700곳 이상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진료 운영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보건소와 응급실을 통해서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서 소아, 분만, 투석 등 특수치료병상은 모두 4,000개 이상 확보하고 있고 추석 당일에도 2,300개 이상을 운영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인플루엔자, 독감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올해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가능성이 높다며 이달 하순부터 어린이와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조금 수그러드는가 했더니 계절 독감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외래 환자 1,000명 가운데 독감 의심 환자 수는 8월 첫 주 3.3명이던 것이 둘째 주 3.7명, 셋째 주 4.2명, 넷째 주 4.3명으로 3주 연속 증가했습니다. 계절 독감은 주로 가을, 겨울에 유행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유행이 없었습니다. 재작년 초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로 대면 활동이 줄었던 영향입니다. 두 해를 건너뛴 만큼 올해는 계절 독감이 유행할 것이라는 게 방역 당국의 예측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 남반구에서도 일찍 독감이 유행한 만큼 우리나라도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빠른 유행이 예상됩니다. 2년 동안 인플루엔자의 유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 집단에서의 면역 수준이 좀 낮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의 가능성이 계절 독감의 증세는 열과 인후통, 기침 등 코로나19와 비슷합니다. 병원 진료받고 처방 약 먹으면 대부분 해결되지만 악화를 피하려면 역시 예방 접종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달 하순부터 순차적으로 어린이와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시작합니다. 오는 21일 만 13세 이하 어린이 중 2회 접종자를 시작으로 다음 달 5일 1회 접종 어린이와 임신부의 무료 접종이 진행됩니다. 또 다음 달 12일에 75세 이상, 17일 70세 이상, 20일 65세 이상 등 고령자도 나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고령자, 만성 기저질환자, 면역 저하 환자, 영유아, 임신부의 경우는 독감에 걸렸을 때 폐렴이라든지 중증 질환, 또 기저질환의 악화로 사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독감 백신과 코로나 백신을 같은 날 함께 맞아도 문제없다면서 예방 접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을 염두에 둔 계절 독감 대응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shattered at dawn. So far for so long, feeling newly baptized, thinking I don't want this thing to end. 네, 태풍 뒤에 찾아온 청명한 가을 날씨 영상 잠시 보고 왔습니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으신 많은 분들도 새 힘을 내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지난주 궤적 수정까지 성공하면서 달을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누리 성공을 위해서 지난 7년 동안 밤낮 없이 노력했던 연구원들이 5개월째 연구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된 일인지 양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5일 발사에 성공한 대한민국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 지난 2일에는 전체 비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2차 궤적 수정 기동도 성공했습니다. 2016년부터 7년여 동안 밤낮 없이 다누리 개발에 매달린 연구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그런데 다누리를 개발한 핵심 연구자들이 5개월분의 연구 수당, 약 1억 원을 부당하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우연은 해당 기간인 2019년 상반기는 다누리의 설계 변경 논쟁이 진행됐던 기간이었던 만큼 연구 수당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은 설계 변경 논쟁은 사업 성공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그 기간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연구를 이어갔다며 지난 2020년 4월 출연년 사상 최초로 연구 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년에 걸친 1심 재판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연구 수당도 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2021년 4월 14일 약 1년여가 지나서 대전지방법원은 미지급된 연구수당 약 1억 원을 모두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연구원들 역시 사건 종결을 기대했지만 항우연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항소였습니다. 항우연은 대형 로펌 태평양을 대리인으로 새로 선임해 2년 넘게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항우연 내부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늦어도 다누리가 달에 도착하는 12월 31일 전에는 항소를 취하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항우연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원고들은 또 젊은 연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총액 인건비 상한액을 조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으나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부는 누리호와 다누리 사업에 참여한 450명의 연구원에게 42억 원 규모의 특별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사실 열악한 처우의 한 단면인 거거든요. 무슨 상여금 같은 그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처우 개선을 해달라. 오는 12월 다누리는 달에 도착하지만 달 탐사 사업은 공식 종료됩니다. 대한민국 우주 탐사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현장 연구자들이 지치지 않고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네, 요즘 대형마트에 가면 배추나 물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올여름 폭염과 호우, 태풍이 이어지면서 작황은 안 좋고 출하는 늦어져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를 제대로 담글 수 있을지 걱정되는 수준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채소 코너. 배추 판매대에 쌈용 맛배추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김장용 배추는 아침 일찍 동났습니다. 그나마 무는 물량이 남아있지만 상태가 썩 좋지 않습니다. 무가 좋지가 않아요. 아,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네. 저 김장하셔야 되는데 좀 비용이 많이 드시겠네요? 예, 많이 드세요. 아예 김장을 포기할까 고민하는 주부도 나올 정도입니다. 많이 양도해야 되는데 소량으로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조금씩 사 먹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노지에서 수확하는 대표 작물인 배추나 무는 비가 오면 품질이 크게 떨어져 출하를 제때 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폭염과 호우로 산지 작업이 지연돼 물량 출하가 늦어지면서 재고가 부족해진 겁니다. 게다가 태풍까지 불어닥쳐 설상가상입니다. 태풍에 무와 배추 뿌리가 흔들려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통업계는 이번 태풍으로 김장 관련 농산물의 출하와 공급, 가격 등에 문제가 예상된다며 대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배추의 경우 최근 폭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이제 물량 확보가 쉽지 않아서 산지로부터 원물 매입 후 매장에서 포장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이제 물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풍 이후에 날씨가 관건이지만 추석 명절 이후 김장철까지 배추 수급 안정이 어려울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지 시간 6일 미국 정부 의회 측과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한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관계자를 잇따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피해 문제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안 본부장은 현대차 공장이 있는 조지아주를 지역구로 두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공개 반대했던 버디 카터 하원 의원도 만나 의회 차원의 대응 전략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안 본부장은 현지 시간 7일 오전에는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와 이번 사태 이후 첫 강요급 회동을 갖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전기차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와 관련해서 진지하게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현지 시간 6일 화상브리핑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진지하게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향후 몇 달간 IRA 시행을 위한 국내 교칙을 제정하면서 더 세부적인 내용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후변화와 공급망 강화, 경제성장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쌀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식재료로 꼽히죠. 하지만 50여 년 전만 해도 그 양이 턱없이 부족해 많은 사람들에게 배고픔은 일상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과톡 시간에는 우리 민족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벼 품종 개발에 헌신한 허문회 박사와 또 그 노력의 결실인 통일벼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